안녕하세요. 마켓남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을 다루면서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좀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서 있는 중국은 마냥 편안한 상황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와중에 지난 연휴였죠.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살짝 바뀌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은 변화가 없기에 준비한 자료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중국은 좀 단호한 모습이죠.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1기 때 트럼프 1기 때의 무역 전쟁 때하고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오는 언사들도 상당히 강경해요.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관세를 크게 올릴 때는 "터무니없는 관세는 숫자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의미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곤란한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채권 자격난들이라고 불리는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발작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실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채권 시장은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 정부 부채 부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발작이 일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수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좀 챙겨줬으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었던 어떤 실질 관세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좀 낮춰서 잡을 수 있는 고러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만 중국은 단호했죠. 우리는 아니다. 대화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심 없다. 관세를 철폐를 하든지 아니면은 얘기하지 않든지." 이렇게 대단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일까요? 중국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중국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유를 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 수요 감소를 커버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여기 갖고 온 표는 대한민국의 2025년 4월 수출 실적입니다. 왜 수출 실적,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미중 얘기하는데 갖고 오나요?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는 글로벌 교역량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탄광석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로 여겨지죠. 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일단 대중국 수출을 한번 볼까요? 대중국 수출이 3월 대비해서 800만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YOY로 3.9% 늘었죠. 반면에 미국은 약 500만 달러, 500 밀리언 달러가 감소가 됐네요. YOY로 6.8%나 감소했어요. 꽤나 상당폭 감소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세안으로 나가는 수출이 많은데요. 840 밀리언 달러가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음 근데 YOY 수출은 플러스 4.5%입니다. 작년 3 월이 YO 숫자가 낮았었죠. 하지만 3월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지금 3월 대비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EU 쪽으로는 3월 대비 420 밀리언 달러가 증가를 했네요. YOY로 18.4%,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약 190 밀리언 달러가 감소를 했네요. YOY로 6.3%는 늘은 걸로 나옵니다만 우리는 3월 대비 수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평균 수출액. 우리나라 사실 수출 실적을 볼 때 조업일 수가 또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액을 저는 보는 편입니다. 일평균 수출액이 전월 대비해서 2.25 불이 감소를 했어요. 결국 3월 달 대비해서 수출은
YoY 수치로는 늘었습니다만 저는 요 수치는 감소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줄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각 지역별 수치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 4월달 지표는 4월 1일 날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나온 첫 교역량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큰 폭으로 줄었어요. 관세가 일단은 뭐 유예가 된다고 하지만 일단 뭐 부과가 되는 달이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4월 2일 날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예 나올 때까지는 꽤나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500밀리언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자, 그러면은 중국은 늘었단 말이죠. 자, 중국이 는 건 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세안하고 베트남은 사실 중국의 우회 수출로입니다. 중국이 이쪽으로 보내서 우리나라도 이쪽에서 보내서 여기서 다 조립을 해서 어 나가는, 사실상 중국의 미국 수출 물량이 상당 부분 또 차지하는 쪽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적지 않은 부분이 중국의 우회 수출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국으로 하는 수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최종재도 수출을 하지만 사실 중간재 수출이 많죠.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중간재로 해서 중국이 최종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요게 증가를 했지만 정말로 증가를 한 거냐 미국으로 간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들은 미국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가는 게 줄었듯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회 수출도 막혔어요. 요 부분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가는 물량은 줄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느냐? 우리나라도 이렇죠? EU로 갔습니다. 중국에 나간 이 중간재도 또 적지 않은 부분이 EU로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나가는 흐름이 있었다. 결국 미국 외의 소비처를 찾아갔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것이 4월 달에 나타난 어떤 수출입 무역의 형태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국의 수출 구성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24 년이에요. 2024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지역별로 중국이 수출한 걸 좀 쳐다보면요. 어 아세안 제일 처음이 있는 것이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이 16% 예요. 꽤나 높은 비중이죠. 아세안이 그렇게 경제 규모가 컸었나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15%, 약 5,246억 불 이렇게 돼 있죠. 3 위가 EU입니다. 5,100억 160억 불 14%.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홍콩이 전체 수출액의 8%, 그리고 멕시코를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가 8%를 차지합니다. 그럼 미국이 뭐 딴 데하고 한 1/3 정도 나눠 가지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자, 아세안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홍콩은 이제 유럽행 그리고 미국행으로 나가는 중간재 수출 기지예요, 중국의. 중간재 수출 기지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특히 베트남으로 대표해서 여기도 이제 미국의 2024 년도부터 좀 나타난 좀 부각된 우회 수출로입니다. 여기도 라틴 아메리카도 멕시코를 기점으로 해서 나타난 우회 수출로예요. 결국 미국으로 가는 경향이 제일 많습니다. 노무라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 18에서 19%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죠. 이거는 이제 추정 기간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미국이 가장 많다 사실은. 자, 그런데 미국의 수출이 준다. 자, 5,246억 불입니다. 이 부분이 줄어들면 자, 요거의 요만큼의 감소를 사실은 온전히 EU가 상당 부분을 떠맡아 줘야 돼요.
요 물량 이 물량을. 근데 EU의 소비력이 그만큼이 될까요? 지금 EU의 GDP 성장률이 미국의 GDP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한 게 이미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곳들을 좀 따라간다. 물론 미국 유럽으로 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 물량 전체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회 수출까지 생각한다면 미국의 수출 감소를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어요. 2025년 1분기를 보시면 지금 전자상거래 수출이 미국으로 가는 것이 65%가 감소했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유럽으로 나간 건 28%가 증가를 했어요. 유럽 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만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차트는 IMF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4월 22일 날 발표한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 차트를 가지고 와 봤어요. 2025년 전망을 한번 보시면 요 숫자가 2025년 경제 전망인데요. 미국이 1.8% 전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로존이 0.8%입니다. 전 세계는 2.8%, 중국이 4%죠. 중국은 한동안 5%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망은 4%로 1%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나옵니다. 미국도 상당 부분 하락을 해요. 그런데 하락을 해도 보합권인 유로존보다는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곳은 이런 중국과 같은 대규모 신흥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뭐 중국은 지금 협상 당사자라 얘기가 안 되는 곳이어서 유로존이 해 줘야 되는데 유로존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상태에서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미국의 수요 감소를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의 수요를 감당해 줘야 하는 지역들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들 유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남는 재고를 그런 지역으로 보내서 팔리게 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격을 낮추게 되면 수입하는 곳은 어떻게 되냐? 자국산의 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인도에서는 지금 임시적으로 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쉐인이나 테무에서 팔리는 상품들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150 유로 이하의 패키지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를 없애는 쪽으로 좀 정책 위반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4월 28일 일이죠. EU는 이제 중국산 컨스트럭션 머시너리 건설용 기계들인가요? 이쪽에 관세 부과하는 것을 또 세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산 저가 제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벽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미국에서 안 팔리는 것들을 중국 다른 나라로 넘겨서 팔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요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중국의 내수, 중국은 괜찮냐? 이 수요가 괜찮은 상황이냐라는 걸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시간이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수가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사실 중국의 경제 구조를 전환하려는 노력은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좀 첨단 산업 중심 그리고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정 부분 첨단 산업으로는 가는 것 같아요. 딥시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전기차, 바이두 이런 쪽을 좀 쭉 보고 그리고 중국의 R&D 투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쪽 부분은 꽤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 지출이 약해요 아직.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어떤 미국의 견제 이후에 요 부분들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소비 지출 비중은 2000 년대 이후로 쭉 계속 줄었죠. 그리고 부동산 부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하지만 이구환신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중국 내부에서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낮은 수준의 중국 GD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 GDP는 투자가 메인인 곳입니다. 중국의 내수가 좋지 않다라는 상황을 좀 다른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산업 생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산업 생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궤적, 양호한 추세로 발전을 했습니다. 계속 늘어났어요. 뭔가를 계속 잘 그래도 만들어내는 중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누가 샀느냐? 자, 중국 내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2022년 이후에 뭐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나 이런 거 쭉 나오고 경제가 쭉 올라간 뒤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승률이 훅 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5%가 안 되는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이럴 때 부동산 건설 투자 위축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못 사요. 사질 않아요. 또 요 기간에 실업률도 올라갔어요. 미국의 견제, 뭐 수출 감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 감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업률이 내려갔습니다. 돈이 없어요.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사요.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CPI가 낮아집니다. 가격이 낮춰야 돼요. 중국 소비자 물가가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좀 높게 보이는 때도 겨우 2.5% 3%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은 한 5%대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니까 5에서 5.5 이런 GDP 성장률이니까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나와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고 그 이후에는 쭉 빠집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잠깐 마이너스로 가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또 YOY로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쭉 이렇게 내려온 이후에는 좀 기저가로 반등을 했느냐? 아니에요. 2024년도를 쭉 보면 0.5% 이상 상승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가의 궤적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2022년 이후에 물가가 상승 쭉 하다가 이 상승폭이 쭉 갑자기 줄어들더니 2024년도에는 심지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의 못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뭐가 되죠? 디플레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기업들은 생산자 물가를 낮추게 됩니다. 가격을 싸게 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러한 상황이 2023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PPI는 202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플러스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항상 작년에 가격이 더 비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놓은 제품이 더 비싸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산 투입 비용은 더 늘을 건데 원자재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가격은 제품의 가격은 더 낮춰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PPI는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 PPI 지표가 꽤나 중요하죠.
세계 공장에서 나가는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싸지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점점 경기가 위축됐다는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점점 준다라고 보시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만들어도 사질 않으니까요.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고 생산자는 계속 가격을 낮춰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디플레죠. 뭐 완전히 디플레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한 성격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사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2024년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구환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바꾸면 우리가 좀 도와줄게. 라는 게 이구환신 정책이죠. 자, 이구환신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소비재고요. 하나는 기업 설비 대체입니다. 네, 일단 저희는 소비재를 볼 건데 2024년에 소비재 이구환신의 정책 대상 품목은 하나는 자동차, 전기차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전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자동차 판매액이 나오는데 2024년 하반기 때 이 정책의 효과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큰 폭으로 판매액이 늘어나요. 자, 근데 이 자동차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이 차를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네. 이렇게 막 올해 타고 내년에 타고 이럴 수가 없죠. 사실 이때의 폭발적인 상승이 음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승들은 사실 대체로 많이 여기에 반영이 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증으로 2025년 들어와서 이만큼 쑥 줄어들어요. 물론 다시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했습니다만 이때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뭐 자동차를 계속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가전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가전을 언제 바꾸시나요? 주로 집이 이사 갈 때 또는 뭐 새 집에 들어갈 때 또는 뭐 이사겠죠. 또는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가전을 많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또는 교체를 하거나요. 그 말의 뜻은 음 부동산과 연관이 많다라는 얘기죠. 자, 중국 부동산이 어땠나요? 한동안 안 좋은 시기를 꽤나 오래 보냈습니다. 지금도 뭐 부동산이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즉 가전도 전기차하고 이 자동차하고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전을 막 뭐 1년 쓰고 또 바꾸고 1년 쓰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주택 구매나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클 텐데 주택이 별로 안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도 사실 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2025년을 볼까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대상 품목 보시면 자동차, 가전 그대로 들어가고요. 휴대폰 및 통신기기가 들어갑니다. 자, 휴대폰 어떤가요? 휴대폰은 좀 자주 바꾸죠. 그래도 1 년, 2 년마다는 계속 바꾸고요. 또 새로운 모델 나오면 또 바꾸고 또 가격도 가전이나 자동차 대비해서는 뭐 훨씬 부담이 적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품목에서 쓰는 지출 중에 휴대폰 통신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 소매 판매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보면 대세를 바꾸기에는 좀 부족하다. 분명 어느 정도 소매 판매를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소비를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그런 효과로 가기는 어렵다. 게다가 중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건 인제 음식료에 대한 부분 지출이 좀 큰 편이라 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면 이 이구환신 정책 분명히 어떤 섹터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호재를 볼 수도 있고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체 시각을 바꾸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나왔나요? 오늘 나왔죠? 5월 7일 중국 인민은행은 정책 금리를 인하려고 기준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래포 금리하고 LPR 대출 우대 금리죠. 요거의 정책 금리인데 중국에 0.1% 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은행의 지준율을 0.5% 포인트 하향하기로 했고요. 그게 또 여러 가지 뭐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요. 이렇게 영래포 금리, 대출 금리, 정책 금리하고 지준율을 같이 낮추는 케이스가 중국에 뭐 자주 있는 케이스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거의 요인에는 위안화 강세가 있었어요. 위안화 강세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났죠. 위안화가 갑자기 빡 세지면서 내려와 버렸는데 지금 내수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는 자국 경제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좀 통화 방어를 해야 하는 트리거가 돼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좀 불안하고 통화 절상을 방어해야 할 만한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이 시간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시장 안정화예요.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강경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S&P 500,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국채 10년 금리인데 관세 부과 이때죠. 이때 이후에 발생한 그 샥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이미 다 돌려버렸고 미국채 10년 금리도 그때 금리가 쭉 하락했다가 신뢰를 잃어버려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정화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강경파가 돌아옵니다. 자, 목소리들이 다시 강경해졌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지난 저희 연휴 때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업계 관계자들 막 찾아가고 하면서 하루 만에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얘기해 보겠다라는 쪽으로. 동시에 또 2주 내에 의약품 관세를 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면 덜 사라. 소비를 줄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소비 수준을 줄이라는 얘기는 쉽게 하기 어려운 얘기죠. "삶의 질을 좀 낮춰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얘기되던 이제 베센트, 사실 뭐 합리적인 사람은 맞죠. 하지만 한 베센트 재무장관의 얘기도 좀 이렇게 약하지 않아요. 원래 이 사람은 트럼프와는 다르게 뻥은 안 칩니다.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그렇게 물러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싼 제품 사는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메리카 드림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좀 강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소식이 나왔죠. 미국과 중국 둘 다 이 시간이 없는 두 당사자가 첫 관세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5월 9일에서 12일 사이 스위스에서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이분은 중국 경제 실세입니다. 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냐? 아니죠. 1차 미국 분쟁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2018년에 12월 1일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0일간 유예가 되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실무단이 협상을 쭉 하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5 월에 결렬이 나고요. 두 번째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관세 전쟁이 재개돼요. 2019년 12월에 가서야 1 단계 무역 합의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20년 1 월에
1단계 공식 서명한 이후에 관세를 인하하면서 1차 무역 분쟁이 종결이 됩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관세 내릴 때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도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해서 과연 될 거냐? 글쎄요. 쉽게 될까요? 누가 먼저 무릎을 꿇을 것인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지금 버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미국 쪽은 시장이 안정화됐고요. 중국은 어쨌든 내부적인 정치적 분쟁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좀 봐야죠.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있으니까요. 둘 다 시간은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제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더 길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중국도 시간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수요 감소를 커버하기가 어렵다. 대외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부 수요는 있느냐? 내부 수요도 여전히 낮습니다. 이구 한신으로는 모자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다시 재등장하기 시작했다. 압박이 더 세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어떤 축구에 받는 압박은 더 강해지죠. 수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되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중국은 어쨌든 이관신이 효과를 보는 건 맞습니다. 특히 통신기기 쪽, 이쪽에 관련된 투자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각을 재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협상이 잘 안 될 때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에 대한 트리거가 될 거예요. 이거가 어떻게 될 거냐. 협상이 이제 1개월 좀 넘고 5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어떤 요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협상을 하게 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 반대로 2018년, 19년, 20년대의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요게 잘 안 됐을 때 실망할 때를 대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남 미국과 중국의 두 번째 페이지 중국의 시각에서 한번 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